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정치적으로 가장 핫 이슈인 행정수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종시는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하면 핫 이슈로 떠오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관련 이슈로 더욱더 달아오르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로 인해서 새만금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수도 이전, 일단은 그 세종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 임시 행정수도안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11.6 사태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2002년 참여정부 본격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원으로 이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안 폐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어서 조성이 되었고, 청와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문에서 행정수도 사안은 국민투표 대상 이제 판시하였고, 형식상 서울에 청와대 남기고 제2 집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는 방식은 가능하였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찬성 후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점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이제 분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과 중앙에 위치하는 그 지리적인 어떤 이점이 있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5차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가 운영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으로는 이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문학적 비용 한 100조 원 이상 이제 추산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남북 분단 고착화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남한의 중심은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지금 행정수도가 지금 이전 예정인 바로 이제는 세종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북한과의 어떤 거리감이 더욱더 생기기 때문에 고착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구 행정수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동산 투기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미래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산업과 인구 분산 효과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안이 상당히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폐기가 되었죠. 최근에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적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최근에 민주당은 찬성 분위기고요. 통합당은 대부분 반대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은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한 주요 인사 발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회의 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국민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라고 포문을 열게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 국회가 성사된다라고 하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며 청와대 예정부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계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죠.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두관 의원, 추진하기 위한 법안 준비 중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마련하여 헌법 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요, 서울은 천박한 도시, 요즘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부산은 초라한 도시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위원장인데요, 헌법 판결문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못을 박았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방안은 용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쪽은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지금 미래통합당은 반대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안에 대한 어떤 쟁점 사항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이 안정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지금 핫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특히 청와대 국회를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리고 남한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경기도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오른쪽으로는 충청북도,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까지 아우르는 중심적인 지리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시 자치시 인구는요, 현재 80만 명이 인구 계획 인구인데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35만 명까지 인구가 유입된 사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회 분원 설치 예산 약 7,6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국회 분원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청권 표를 의식한 듯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전 1993년도부터 현재 이르는 2020년도 5월까지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러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색 부분은 강남권에 있는 강남 평균 아파트에 대한 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비강남권 이제 평균 이제 그 가격 시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3년도에서 지금 현재 김영삼 정부까지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적인 어떤 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이제는 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계율이 점점 차이가 나고 있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극대화되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가격이 강남 일대 주변으로 해서 더욱더 시세 폭등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강남권은 98%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108% 정도, 강북은 30%, 88%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무려 거의 한 200% 이상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오히려 가격이 강남 일대가 한 16% 정도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강남권은 7% 정도.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완화 정책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3%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비강남권은 17%의 가격
어떤 그 변동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도, 2018년도부터는 또 가격적인 어떤 탄력이 이제 다시 한번 붙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한 52%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지난 임기 기간 내에 지금 52%의 상승률을 기대했다라고 보면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일 때 보게 되면 한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대한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상승률을 채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파트가 뭐 폭등해서 지금 난리인데요. 앞으로 이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거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후속으로 거기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이런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17년도 이후 수도권의 그 순유입이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바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에 전입하는 인구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즉 수도권으로 해서 더욱더 인구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현재 수도권 주변에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특히 서울 쪽으로 인구 유입이 더 많았는데 서울에는 더 이상 아파트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서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폭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수도권 중 서울로의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서울이고요. 바로 이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서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즉 서울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 거에 비해서 주택 공급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폭등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로 유입하는 이유로는 이제 직업을 찾아서 온 것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업을 찾아서 아무래도 지방이 직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로 직업을 찾아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외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으로 인구를 더욱더 분산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향성에 반하여 수도권으로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역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데이터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최근에 2020년도 최근에 지금 보면 수도권 인구하고 그 다음 비수도권 인구가 있는데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최근까지는 지금 보시면 2312부터 해가지고 요 파란색 이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렌지색 쪽 부분이 이제 수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수도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오히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2070년도까지는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가 이제 골고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세종시 집값이 상당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아파트 중위권 가격을 보게 되면, 자, 전국 수도권 지방이라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한 평방미터당 한 400만원 정도 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0만원 정도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종시는 외래 지금 이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450만원 정도 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 중위권 가격보다도 오히려 세종시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 3월달 이후에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울 중위권 가격 아파트보다도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세종시 쪽으로의 수도권 이전, 행정수도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더욱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한마디에 치솟는 세종 태릉 아파트값, 불난집의 기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감정원 통계를 기준으로 상승률 21.36%를 기록하여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끌대책 수도권 이전, 수도 이전, 세종시 아직 호가만 꿈틀하지만,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난해 12월 달부터 해서 1.02% 상승 전환한 이후에 최근 6월 달 2.55%까지 꾸준하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제 폭등세를 현재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종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그 정치권에서도 지금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종시로 인해서 그 관련된 지역,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에 대한 얘기는 일찍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즉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세종시는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을 했던 어떤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만금은 개발에 대한 탄력감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은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종시가 뛴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앞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이미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초창기 개발할 때 그 당시를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지금은 엄청나게 달려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은요, 국가균형 발전 정책 차원에서 참여정부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혁신도시 시즌2라 해서 세종시와 새만금을 바로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2018년도 2월 달에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요. 국가균형 발전 세종시 새만금 끌고 혁신도시 산업단지 밀고 2018년도 2월 2일자 자료입니다. 2018년도 2월 2일자에 건설경제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산단 세종시 새만금 혁신성장의 4대 거점 조성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개발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물론 세종시도 있지만 새만금이 더욱더 핫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돈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고 수요가 따르게 되면 서울도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강북보다도 더욱더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도 돈 되는 곳이 따로 있다. 우리가 흔히 도시지역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도시지역 땅은 또 희소한 데다가 개발 호재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지역 땅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부안 같은 경우, 새만금 관련 부안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1.5%밖에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발 수요, 개발 호재는 더욱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비도시 조건은 가격 변동률이 없는 거에 비해서 2008년도 이후에 이 가격에 대한 비교를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도시지역 평균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보시면은요, 2007년도부터 도시지역에 있는 이제 그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면서 가격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끌고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오다가 또 최근에 2020년도 4.15 총선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더욱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완전히 잠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가격은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 사업을 두고 있는 곳이 세종시와 그리고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물론 계속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집가 상승률, 아파트 상승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치에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디지털 부분과 그린 뉴딜 이런 정책이 조금 더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새만금하고는 상당히 적합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지금 현재 부동산의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새만금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궁합이 딱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세종시 뭐 핫 이슈로 해서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세종시보다도 오히려 더 가파른 집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걷는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뛸 것이고, 세종시가 뛴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날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